자, 이번 시간에는 영웅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게임 시작 초반에는 영웅들의 무기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 안내를 해보려고 해요. 영웅의 기원은 모든 DLC를 다 사셨다면 5개일 거예요. 근데 이 2명을 제외한 3명은 직업군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래곤 군주. 얘는 무기 유형이 발톱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활을 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활에 관련된 직업군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영웅 스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짜잔 위키를 사용해 볼 거예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은 지도자의 기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스킬 창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투사 위주로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드래곤로드랑 섬뜩한 군주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스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 다 좋아요. 우선 투사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어떤 걸 하든 무조건 이걸 찍으셔야 돼요. 명령 계열 스킬들을 찍으셔야 돼요. 저는 주로 결정적인 명령을 찍는 편인데 왜냐하면 보통 영웅의 밸류가 보통 유닛 밸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결정적인 명령 찍으세요. 저는 주로 전사를 하는 편인데 전사는 2가지로 나뉘어요. 기사와 버서커로 나뉘는데 어떤 걸 하시든 이 세컨드 윈드도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이게 체력 15를 회복하고 이동력을 조금 더 높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전투 중에서 15라는 수치가 절대 작은 게 아니고 또 심지어 처치할 때마다 재사용할 수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윈드를 먼저 찍어주는 편이고 저는 보통 버서커를 가요. 근데 이거 버서커를 하면 단점이 전사 자체는 여기 스킬 트리에 저항력이 없어요. 상태 저항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격이 취약해요. 그래서 아이템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전사를 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방어력 1밖에 없어요. 나머지 노드는 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이유, 이 게임은 그런 얘기가 있죠. 진정한 힐러랑 먼저 죽이는 게 힐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죽이면 돼요. 세컨드 윈드를 찍어줘요. 그 다음에 광란을 찍어줍니다. 이 유닛이 공격할 때마다 강화 효과를 부여하는데 이 강화는 공격력 10%를 높여주는 버프죠. 근데 단발 공격의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랜스를 사용해요. 예지 효과가 생기면서 돌격 유닛이 안 좋아지는 면은 있지만 이 밸류를 이길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랜스를 드는 편입니다. 랜스나 돌격 무기군 이걸 먼저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택인데 치명타 내가 치명타 잘 띄울 거다 하면은 이거 찍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나 무난하게 가겠다 이거 찍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찍고 이거 치명타는 나중에 만약에 신앙의 설을 가시게 된다면 치명타를 좀 가잖아요. 버프를 주면서 격려의 성과를 사용하면서 치명타 버프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이걸 찍어주셔도 돼요. 요렇게 핵심 노드 불멸의 전사 죽으면 부활해요. 이게 진짜 좋아요. 영웅이 이게 좀 특히 물몸이기 때문에 전사 노드는 이게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직 추적자는 2턴 효과는 제가 까먹었네요. 뭐였죠? 아무튼 좋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추가 데미지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사륙의 기세 이게 또 돌격이랑 잘 어울리는 게 돌격은 행동 포인트 자체는 하나만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때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륙의 기세거든요. 이거를 찍고 유닛을 때리게 된다면 한 명을 잡잖아요. 돌격 무기로. 그럼 옆에 있는 녀석에게도 똑같이 때리면은 똑같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세컨드 윈드 써서 이동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치명타까지 똥똥똥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시그니처 스킬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전사랑 마법사 왕은 공룡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 6가지 저희 신화도가 있죠. 여기 자연의 임무는 동물 할 거 아니시면 그냥 잊으시면 돼요. 얘는 없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친화도 스킬은 4, 8, 12, 16마다 찍는데 이게 왜 좋냐, 군대 지도자가 되는 동안 영웅이 아닌 모든 유닛에게 효과를 중첩합니다. 혼도는 치명타, 저항력, 상태 저항 무시, 방어력 이거는 인게임에 2%라 되는데 플러스 2 데미지예요. 그래서 사실 그림자 입문 또 그냥 잊으세요. 이거 4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 AP는 이 친구하고 AD는 이 3명 가면 됩니다. 저는 주로 혼돈의 시작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화도 중에서 격려의 성과를 사용한다 하시면은 첫 번째로 주문 시작을 찍으셔야 돼요. 광신이고 이거는 열정이라 되는데 열정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신앙일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특성이 없으면은 격려의 성과 효과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찍어주시는 게 좋고, 혼돈의 시작자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격려의 성과를 하더라도 치명타 빌드를 가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치명타 빌드에서 유닛에게 치명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두 번째도 마테리움 임무 알려드릴게요. 얘는 마테리움 임무는 방어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찍고 이 두 개는 찍지 않아요. 보통 유닛이 이동할 때까지 방어력 2를 얻는다고 했는데 9덱이고요. 이동을 해야지 때리죠. 뭐 원거리가 아닌 이상. 그럼 원거리도 다들 각이 잘 안 나와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그나마 좋은데, 굳이 영웅이 디버프 싸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잘 찍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찍는데, 주문 시작. 만약에 마테리움 입문을 찍게 된다면은 여기다 하나를 더 찍을 수 있거든요. 스킬 포인트 하나를 더 제공해줘서. 그래서 여기에다 사용하는 편이죠. 그러면 혼돈의 시작자는 뭐가 있냐? 사기 보너스랑 환피해 2 데미지인데, 그냥 피해 증가가 더 된다는 점에서 괜찮고, 얘도 굳이 안 찍어주셔도 돼요. 얘는 그냥 치명타를 준다는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은 얘도 구려요. 상태 정력 무시한다는 거예요. 얘는 괜찮습니다. 얘는 찍어주셔도 돼요. 저항력 감소입니다. 혼돈의 숙련자가 좋은 게 얘가 치명타 확률을 올려줘요. 10%. 그래서 10% 올려준다는 점이 좋고, 요거는 뭐 얘도 좋긴 해요. 찍어주면 좋아요. 스킬 포인트가 남을 때. 그리고 질서의 숙련자 둘 다 정말 좋은 게, 이 친구는 요지부동, 치명적인 피해 입으면 한 턴 버티는 트리나미어 궁극기죠. 이게 진짜 좋고, 여기선 평화 상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상태 저항력 6. 이 게임에서 영웅이 녹는 이유는 이 버프를 무진장하게 많이 받아서 다구리를 맞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상태 저항력 6이 진짜 커요. 보통 이 게임 거의 끝날 때까지도 15 정도를 유지하니까 6은 정말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 이 정도 됐으면 아무나 찍어주셔도 돼요. 질서 같은 경우에는 딱히 힐러 스킬들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자 영웅 할 때 질서에서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아스트랄 헌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랄이니까 신비 같은 경우에는 텔레포트 이게 하나가 찍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도 별로 좋진 않아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참 별로더라고요. 마지막은 얘네들은 다 좋아요. 안 좋은 게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호자 갈게요. 레인저는 빌드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거리, 두 번째는 척후병. 근데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나이퍼 샷이 사거리가 6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게임에서는 니가 와를 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 우리가 선빵이라고 하죠. 선빵을 때리는 순간 상대의 DPS가 급속도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니가 와를 하는 편이에요. 그때 원거리로 이걸 선빵 치거나 아니면 상대의 영웅 유닛을 저격하면 좋겠죠. 특히 바로 밑에 있는 피어싱 샷이라고, 이게 방어력과 저항력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영웅 상대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원거리를 할 때는 주로 저는 스나이퍼 샷을 찍는 편이고, 만약에 척후병을 하신다. 척후병에는 어떤 게 있냐? 준비대 상격. 근접 공격을 때리면 원거리 데미지가 증가하고, 원거리 공격을 때리면 근접 데미지가 증가하는 신비로운 영웅 능력이 있는데, 어떤 빌드를 하시든 무조건 이거 먼저 찍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말해보면 척후병을 한다면 이걸 찍는 걸 추천해요. 턴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서 한 대 치고 또 가서 평타를 치면은 좋기 때문에 이걸 주로 찍는 편이고, 보복 공격 취소도 좋고 방어보도 취소한다는 게 선빵치기 좋아요. 만약에 원거리를 한다 하면은 저는 고통가스는 되게 별로예요. 그리고 유닛 티어도 좋아요. 유닛 계급이에요. 계급으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출혈은 별로예요. 항상 말하지만 영웅이 이 디버프를 제공한다? 별소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이거 찍어주시고, 요거 두 개는 선택인데 저는 보통 원거리 먼저 소모해요. 원거리 먼저 찍는 편이고, 자, 이쯤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치명타를 찍어주시고, 이렇게 두 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치명타 찍어주면 좋죠. 아니면 격려의 성과를 위해서 광신이 찍어주셔도 되고, 만약에 치명타 빌드가 아니다 그러면 정밀도를 올려주면 좋겠죠. 요렇게 이것도 찍어주셔야 돼요. 포인트 남아있을 때 이렇게 두 개 찍고 여기 다음 넘어가셔도 되고, 취향입니다. 원소술사, 참 이게 개편이 되면서 왜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령술사인데
좀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해보자면 여기 이게 각 속성별이에요. 속성별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가 생각하기에 이 원소술사의 고점은 그냥 정령 싸개가 아닌가. 결국 정령술사도 총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정령을 소환하는 빌드가 있고 이걸 직접적인 데미지 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닛 소모를 좀 꺼리는 편이다, 나는 진짜 한 개도 잃지 않고 가고 싶다 하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것들은 원하시는 속성대로 찍으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속성을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원거 한 명만 때리냐 아니면은 한 놈만 때리냐 이걸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거의 취향의 영역이라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속성에 따라서 하면 좋겠죠. 만약에 뭐 전기 쓴다 하면은 얘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령 소환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찍었죠. 그러면 여기부터 찍을 필요 없고, 이게 두 개거든요. 이렇게 딱딱 하면은 두 개가 소모가 돼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원소의식 개선이, 보세요. 정령을 소환한 다음에 이 모든 스킬 재사용되게 새로 고치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 턴에 이걸 쓴 다음에 다시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럼 정령이 두 마리가 나오겠죠, 총? 그래서 되게 유닛을 아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바로 찍어주셔도 돼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딜로 넣겠다, 난 딜을 해야겠다 한다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얘도 찍어주면 좋긴 한데 좀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찍고 이렇게, 이게 상태 저항력이랑 마법 저항력 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찍어주시면 좋아요. 다음 의식주의자. 자, 이건 잊으세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특성이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잊혀진 기억 뭐 그런 거죠. 이쪽만 보시면 돼요. 얘는 단일, 얘는 광역. 게임의 거의 모든 특성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보통 부활이 좋긴 한데 그 전에 힐을 하면 안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광역 하고 이건 안 찍어요. 이렇게 찍어주고, 둘 다 좋거든요. 요거는 취향. 이미 재생이 없긴 했는데 저는 상태 저항력을 좀 주로 찍고, 요거 세 개 다 찍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환사 아닌 이상에 이 똥트리를 가지 않는 이상에 안 가셔도 되고, 저는 이걸 찍어요. 이걸 무조건 먼저 찍어주는 편이에요. 나머지는 얘는 흑마법사예요. 사냥꾼이라 되어있네. 이쪽도 거의 잘 안 찍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안 찍고, 흑마법사 보통 한다면, 제가 이 흑마법사를 한다면은 거의 소환사를 네크로맨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 요거 두 개는 취향이에요. 좀비랑 와이번인데, 좀비가 아마 두 마리 줄 거예요. 두 마리 줄 건데 취향이고, 이것도 취향이에요. 친구들은 다 취향이라서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흑마법사 트리 가볼게요. 흑마법사 트리가 되게 안 좋아요. 여기까지 가면 괜찮은데 이 피서하기 되게 좋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요거 두 개는 찍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지원을 먼저 하고 싶다, 뭐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이걸 약간 지원 의식자가 안 떴다 한다면 이걸 이렇게 찍어주셔도 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요거 하나 찍고 이렇게 두 개 찍어주시면 이게 또 지원 효과거든요. 이렇게 가주셔도 되고, 여기 두 개는 뭐 둘 다 구려서 아무거나 가주시면 돼요. 이건 전쟁 추구자죠. 사실 이거 평타 때리려고 만들긴 했는데 이걸 할 바에 그냥 정령술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자, 거의 다 왔어요. 목 아파. 이 녀석은 마법사랑 같이 하는 건데, 마법사랑 전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할 바에 그냥 전사로 세게 때리는 게 낫지 않나, 이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이 척후병, 그니까 원거리랑 근거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점도 다른 유닛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해요. 전투성인 넘어갈게요. 이 친구도 힐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힐러로 사용하냐 아니면 전사로 사용하냐, 이 둘 중 하나인데 되게 단단해요. 되게 단단하고 잘 버텨요. 방어 노드도 많고 신기한 노드도 많아요. 이게 최근에 나온 영웅이거든요. 만약에 힐러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성직자를 찍어주신 다음에 이걸 찍어주시면 돼요. 전투성인은 열정이라는 그 자원을 사용해요. 턴이 지날 때마다, 아니면 뭐 공격을 하거나, 얘는 공격을 할 때, 그리고 얘는 턴이 끝날 때 열정을 얻어요. 요거랑 이 차이는 뭐냐, 이 행동을 안 사용하냐 사용 안 하는데,
이게 좋긴 해요. 하지만 이 축복 때문에 넣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치명타 확률만 올려준다 그랬는데 원래 부가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를 되게 좋게 봐서 저는 이걸 찍어주고, 지원 능력도 이제 체력을 10 더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 가면 이게 열정 중첩을 사용하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 부활 노드도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뭐 같이 둘 다 찍을 수 있어요. 하고 여기 부정적인 상태 효과 제거 또는 3턴 동안 상태 저항 3,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장 복원 이걸 찍어주시면 열정 중첩당 재생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투 성능을 찍는다 그러면 요걸 찍어주시는 게, 이걸 찍고 요거는 이걸 찍는 게 좋겠죠. 강화를 제공하니까. 그래도 근데 턴 소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찍고 마법 공격에 대한 저항 3, 방어력 3, 이것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 취향이에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빛나는 보복. 근데 되도록 시그니처 스킬에 제스의 숙련자 있잖아요. 이거랑 안 겹치게 찍어주시면 좋아요. 겹치면 발동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걸 사용하기 싫다 한다면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약화되는 오라는 별로라서. 네.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구려요. 스마이트는 구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아니라 더 달아야 돼. 또 영웅에 따라서 야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야망에 따라서 야망을 달성하면 명망을 제공하고 특수효과를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웅 상대로 피해 50%를 제공하는 등 되게 좋은 효과들도 많아서 꼭 달성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명망을 달성하면 어떤 게 좋냐 한다면, 여기 영웅 선택창에 보면 필멸자 투사 총독 상태를 보유합니다. 이렇게 특정 총독 상태일 때 추가 효과를 제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효과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 게임 하면서 엄청 중요하게 여기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망을 선택할 때는 명망을 채우기 쉬운 거, 그리고 야망 효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추천해보자면 결투가, 사략 해적, 영광 추구자, 습격자 정도가 있어요. 결투가는 보시다시피 달성도 쉽고 효과도 대단히 좋아요. 근데 전사보다는 공수나 마법사 위주 유닛이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사략 해적. 사략 해적은 효과는 심심하지만 AI 상대로 좋고, 특히 수상 침략지 정리나 해상 전투에서 승리가 매우 쉬워서 명망이 되게 빨리 열립니다. 그리고 습격자는 거의 악성향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야망 자체가 구획 약탈인데, 구획 약탈 같은 경우에는 이 약탈을 하게 된다면은 악성향이 5 증가하기 때문에 거의 악성향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능함 같은 경우에는 특성으로도 존재하는 것처럼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영광 추구자. 효과는 심플합니다. 전설 계급 유닛 처치나 정예 계급 유닛 처치인데, 효과는 각 계급당 피해가 10%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40% 정도를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달성도 되기 쉬워서 좋습니다. 자,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무기 설명 좀 하겠습니다. What is your ruler's origin? Your journey starts here. 만신전을 좀 안내를 해볼게요. 여기 만신전 보상 있잖아요. 유비분들을 만신전 하실 때 여기 까마귀 조는 이쪽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무기를 먼저 주거든요. 까마귀 조련사 활이 까마귀를 바로 소환하기 때문에 초반 넘기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장식이기 때문에 그 외형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네 번째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폭군의 검과 방패 같은 경우는 되게 효과들이 심심해요. 얘는 좋아요. 광전사의 거대도끼. 여기 1, 2, 3, 4 4개 가시거나 전사하고 싶으면,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4개, 보통 만신전 보상이 한 4개씩, 4, 5개씩 한 라운드에 주니까 2개만 깨시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도 되게 괜찮은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 어디 보자. 숙련변의 장창, 이것도 좋아요. 전사나 수호자, 저는 초전자의 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필살 사격 효과를 되게 높게 봐요. 저는
그리고 거인 살해자의 차 정말 좋습니다. 거인 상대로 진짜 맛있게 잡아요. 여기까지입니다.